자, 이번엔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다음 주로 연기가 됐어요. 미뤄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여러 명의 이제 청와대 인사들의 출석을 요구했죠. 네. 국민의힘 야당 쪽이 요구했는데 의례적으로 나오는 이제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이 수석들은 출석을 했습니다만 7명이 불참을 했어요. 근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해서 네. 지금 이제 김종호 민정수석, 유현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금 경호처에 따질 게 많은 상황입니다, 야당이. 네. 또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이 각각의 다른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격노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나오지 않은 운영위가 지금 청와대의 정책을 따져 물을 때 하나는 안보, 하나는 정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인데 지금 이 서 실장이 안 나온다면 무슨 질문을 물어볼 게 하겠는가? 없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으로 서 실장이 지금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네. 자가격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풀리고 그러면 국회 출석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11월 4일 수요일 날로 연기한다 이렇게 밝혔고 상당히 시간이 임박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 이거 좀 야당에 대한 어떤 모독 아니냐 이런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자 관례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중요 임무가 안보와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진 청와대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법상 대통령의 임무가 국가를 보위하며 그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보실 인원이 빠진 국감은 청와대 국감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하에서 국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안보실장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안보실장 불러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좀 세밀하게 네. 어떤 게 있을 수 자, 있을까요? 국정감사 초기에 굉장히 큰 이슈로 야당이 부각시키려고 했던 게 우리 실종 공무원의 북한 해역에서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네. 사망 사건이 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이라든가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라든가 다 묻혀버려서 네.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건 전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4일에 국가안보실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날 미국 대선 발표 나옵니다. 국가안보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할 것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돼서 다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남북미 관계의 핵심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서는지. 그럼 그날 미국 대선 발표가 나오는데 국가안보실장이 국감장에 가 있을까요? 청와대에 있을까요? 여차하면은 긴급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날 또 논란이 또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언론도 국감을 별로 관심 없게 볼 것이고요. 국내 언론도 다 미국 정권의 향방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날짜를 참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날 어떻게 될지 네, 지켜보시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최영일 평론가의 전망에 맞으시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유족 측이 그 네.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표가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그 시점별로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시점별로 좀 문제 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대체 어떤 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래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보고 체계 관련해서 한 2개 정도 지금 그 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CG가 준비가 됐네요. 네, 9월 20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21일에 그 공무원이 실종된 거를 인지를 하고 수색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 6시 36분에 첫 서면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보고 후에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총격으로 사망하고 또 소각됐다는 첩보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대체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아무 지시가 없었는지 어떤 대처가 없었는지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새벽 1시에 9월 23일이죠. 새벽 1시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여는데 사실상 NSC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체계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영희 평론가의 예상대로라면 저런 거를 국감에서 세세하게 질문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거고. 네. 자,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 당시에 사전 환담에서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액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를 치고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 잠깐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에서 수석을 했다.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정 연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정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해 주시죠. 야당 원내대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하길래 휴대폰만 있다 이랬더니 몸을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색당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돌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선 대통령 간담회장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수색을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여당 원내대표도 수색한 것인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의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모욕을 줬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례적인 사건? 이례적이긴 하죠.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밝힌 바 지침은 어긴 게 없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유감스럽다. 관례를 좀 따른다든지. 네, 사실상 사과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전에 또 이제 출석은 못했습니다만 유현상 경호처장이 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하거든요. 네. 뭐냐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간담회에 참석을 못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네. 저 경호처도 그때 난리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돌아갔지? 몸 검색을 하는데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좀 야단이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 이례적인 일은 지침상으로는 오부 요인과 야당 대표까지는 면제입니다. 규정상으로 이제 규정상 거죠? 검색 면제. 원내대표는 면제 아닙니다. 네. 과거에 당 대표는 당 총재라고 불렀고요. 네. 원내대표는 지금 투탑이 됐지만 동등하게 됐지만 예전엔 원내 총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격이 달랐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매뉴얼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거. 좀 고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주호영 이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 대표로 제1야당 대표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네. 그때 검색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대표가 없던 시절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제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때 당대표격으로 회동을 한 적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때는 검색을 면제했을 것 같고 지금은 검색을 한 것이 규정에 위반되진 않는데 상당히 좀 나름 속상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라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주 어찌 보면 경호처도 따져 묻겠다는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미 대선에 묻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네. 국회 경호처에서 사과를 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장이 찾아와서 네. 의전이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사과를 수용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더 이상은 뭐 이 문제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이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요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KBS 9시 뉴스에 네. 최재성 정무수석이 출연을 했었어요. 네네. 최재성 정무수석이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 잠깐만 보고서 말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냈다.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뭡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줄 수 없는 거죠. 해줄 수 없다.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또 좀 부실한 언어예요. 자,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총장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라는 네, 네. 그런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말했어요. 이게 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공개적인 입장을 안 밝혀왔었는데 그런 입장을 밝힌 거로 네.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실은 이것은 경고나 문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믿을 만한 메신저가 가서 임기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검찰총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자르지 않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대체로 있었던 사실이 확인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메신저를 보냈었나?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는 건 너무너무 부적절한 거죠. 네. 국정감사 때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인사권자의 그런 언질이 비선을 통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던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거든요. 이 부적절하다는 추미애 장관도 쓴 말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비선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 이 인사권자는 그런 성품이 아니시다. 그러고 부적절하다. 근데 지금 청와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은 확인해 줄 수 없으므로 메신저가 있었을 가능성의 여지도 두지만 그걸 공개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네. 그러면서는 이건 문책이라고 해야겠죠. 자, 국감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전국 그 순회 네. 순찰하면서 검사들을 지금 만나고 있나 봐요. 이게 하필이면 왜 이때 순찰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치적 행보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2월부터 부산, 광주 쭉 돌기 시작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춘 거를 지금 대전부터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볼 일은 아니다라는 시각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지휘도 발동을 했고 여러 가지 윤 총장 관련해서 혹은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독여주고 또 사기가 떨어진 부분 좀 짐작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이 큰 표차로 좀 가결됐다라는 속보가 네.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예상은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가결된다. 우리 이번에는 뭐 방탄국회 없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네. 그때 어느 정도 가결될까 하는데 우선 두 가지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가결, 찬성표를 많이 던질 걸로 예상을 했고 민주당은 갈리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아슬아슬할 줄 알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부결될 거 예상한 거죠. 부결된다면 우린 들러리 서기 싫다. 민주당이 다수니까 어차피 부결시키지 않겠는가. 근데 표차가 워낙에 컸어요. 그리고 싹 빠졌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아예 없고요. 네. 지금 186명이 국민의힘 빼고 투표를 했는데 167표가 찬성입니다. 네. 압도적입니다. 반대가 12표. 네. 거기 기권 무효가 일부 있는데 결국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건 그나마 국회가 조금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의 잘못에 대해서 방탄은 없다라는 좀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가는 시그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정순 의원을 왜 체포 동의안에 가결했는지 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혐의가 세 가지 세 정도 가지 있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당시에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불법 정치자금 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했고 마지막으로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위반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내용들을 이 정 의원의 선거 캠프에 있던 그 회계 담당자가 처음 내부 고발을 하면서 불거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원래 총선에 이제 당선을 하면 회계 담당자를 보좌관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이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 그 정부도 그렇고 오늘 17년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도 사실 거의 MB의 분신이라고 여겨졌던 김희중 씨에 의해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내부 고발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사람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회 내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률 봤더니 네. 한 23%도 안 되는 그런 낮은 그렇습니다. 비율인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 내에서 좀 변화의 가능성이 점쳐집니까?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방탄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국민의힘도 앞으로 그렇게 또 함께 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삭제해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지금 체포되니 안 되니가 아니라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파면될 수 있다는 국민 소환까지도 법제화하겠다는 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이게 이루어져 나간다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 그동안 참 오래 길지 않았습니까?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겠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